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한국건설인정책연구원의 오치돈입니다. 그 저희 요번에 제가 발표할 내용은 그 건설 근로자 안전 교육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저희 연구원에서 스마트 건설 기술 개발 사업 8세부에서 근로자 안전 확보 기술 중에서도 교육 관련된 내용들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일단 기본적으로 뭐 다 알고 계시겠지만 안전 교육에 대한 실태 부분, 그리고 왜 작업 환경 모델을 활용한 교육이 필요한지, 뭐 그거에 대한 필요성들,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사실 지금 개발되고 있는 기술 중에서도 한계는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한계가 존재하는지, 그래서 향후에 어떤 방향성으로 기술 개발이 좀 더 고도화되어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저희가 한 4년 동안 과제를 수행하면서 기술적으로 풀 수 없는 문제들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기술을 적용했을 때 정책적으로도 좀 풀어야 될 문제들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들을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뭐 근로자 안전 교육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산업안전보건법 상에서 이미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뭐 건진법에서도 규정을 하고 있지만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뭐 근로자를 좀 대상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사실 건진법은 뭐 저는 표현은 이제 구조물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 구조물에 대한 뭐 안전 이런 부분 쪽으로 매일 교육을 하고 있고, 뭐 작업 절차라든가 근로자들이 준수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내용들을 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뭐 건진법 관련된 내용은 뭐 TBM, 그러니까 툴박스 미팅을 할 때 뭐 교육이 일정 부분 이루어지고 있지만 사실 그 시간이 매우 짧다는 좀 한계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산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는 뭐 관리 감독자에 대한 교육뿐만 아니라 근로자에 대한 정기 안전 교육, 그리고 특별 교육으로 하고 있는 대상들, 공종 작업이나 공종들에 대해서 규정을 해놓고 그 공종들은 특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 저희가 실제로 현장에서 그러면 어떤 형태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조사를 했을 때, 뭐 그 교육 내용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제공하고 있는 일반적인 교육 자료들을 활용을 해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고요. 현장에서는 뭐 집체 교육들, 그리고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들 위주로만 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뭐 결국에 이런 것들을 좀 종합해 봤을 때 현재 안전교육의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다양한 현장 상황이 좀 반영될 수 없다라는 한계들, 그러니까 교육 자료들이 실제로 그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작업의 특성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한계들을 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육 자료를 좀 다양하게 좀 활용할 수 없다는 문제점들이 제기가 됐었고요. 그리고 뭐 최근에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언어적인 문제들, 그래서 이들을 좀 더 효과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자료들이 부족하다는 것들, 그리고 실제로 사고 발생의 조건이나 환경, 그리고 특정 장비 등에 대해서 어떤 원인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들이 좀 정보를 파악하는데 좀 한계가 있다는 것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안전교육 컨텐츠에 좀 포함되어야 될 내용들이 크게는 이렇게 한 4가지 정도, 뭐 특성이 좀 반영된 것들이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것들하고, 특히 이제 사고 사례들, 그 사고 사례에 대한 원인들이 무엇이었고, 그때 당시에 작업 환경들이 어땠는지, 이런 정보들이 좀 포함될 필요성이 있겠다 하는 등 크게 한 4가지 정도로 해서 저희가 교육에 대한 콘텐츠 포함 내용이 좀 필요하겠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뭐 과거 데이터이긴 하지만 저희가 그 분석을 해보면 재해가 발생된 유역은 뭐 아시는 것처럼 추락 사고가 가장 많고요. 그리고 소규모 현장, 특히 이제 근로자의 특성을 보게 되면은 근로자의 경력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하고 연령이 50대 이상, 그리고 그 원인은 불안전한 상태, 즉 안전방호 장치의 결함이라든가 혹은 불안전한 상태를 그대로 좀 방치해 두는 것들, 결국 이런 것들은 교육을 통해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 사전에 인지할 수 있게 하고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희는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좀 문제점이나 내용들을 가지고 확인했을 때 최초의 스마트 건설 기술 개발 사업에서는 뭐 그 VR 기반의 안전 교육
그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으로 좀 한정을 지었었는데요. 저희가 과제를 수행하면서 크게 한 네 가지로 구분을 해서 시스템 개발에 대한 부분을 제안을 했습니다. 일단은 가장 일단 저희가 조사했을 때 안전 교육에 대한 효과가 좋은 것은 작업을 시작하기 직전에 하는 교육, 특히 그 직전에 자기가 투입되는 공간의 상황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게 한다면 가장 큰 교육 효과가 있다라는 것들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툴박스 미팅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한 부분 하나 하고, 그리고 뭐 많이 개발되고 있는 VR 체험형 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4D 빔과 AR 빔을 활용한 교육 시스템, 이렇게 네 가지로 좀 구분을 해서 시스템 개발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 좀 중점적으로 말씀드릴 거는 툴박스 미팅 관련된 거하고요, 4D BIM인데요. 두 가지 모두 작업 환경 모델을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방식은 다소 좀 다릅니다. 뭐 3D 모델링 기법도 있지만 사진 기반으로 이제 작업 환경 모델이라고 하는 정의를 저희가 좀 더 기술적으로 3D 모델링에 국한한 건 아니고요. 충분히 사진 정보만으로도 작업 환경을 인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포함하는 것으로 저희는 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360 기반의 TBM 안전교육 생성 시스템은 좌측에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일단은 저희는 모바일 기반으로 일단 해서 간단하게 툴박스 미팅 할 때 작업조 단위로 이루어지는 TBM을 좀 더 이제 효과적으로 TBM식 교육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모바일 기반이 좀 적합할 것으로 판단해서 이렇게 좀 개발을 하고 있고요. 이 내용은 일단은 작업 시작하기 전, 그러니까 작업 시작하기 전이기 때문에 보통 오전에 TBM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전날 그 작업이 종료된 이후에 작업 환경에 대한 부분들을 360 카메라로 촬영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위험 요인이 존재하게 된다면 그 위험 요인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그리고 거기에 이제 필요한 그 다음날 이루어지는 작업에 필요한 교육 자료를 생성하고 등록해서 실제로 TBM 할 때에 그 내용들을 교육할 수 있게끔 하는 형태로 프로세스로 시스템이 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몰입형 VR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저희가 몇 개 이 대기업이나 대기업에서 운영하고 있는 혹은 공공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VR 체험 현장을 가서 VR을 체험을 해봤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수동적으로 좀 움직인다는 것들 하고요. 그리고 단순하게 체험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업체하고 같이 개발하고 있는 것들은 여러 사람이 한 번에, 즉 작업조 단위로 실제로 작업할 때 여러 사람이 함께 경험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수동적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그 체험하는 공간 안에서 위험 요인을 능동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그대로 안전의식 수준을 평가를 해서 그 사람의 안전에 대한 어떤 지식 수준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게끔 저희가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뭐 툴박스 미팅 관련해서 저희가 현장에서 장비와 관련된 위험 요인을 판단을 해서 거기에 대한 안전교육 자료를 등록을 해놓고요. 그리고 실제로 작업자들, 뭐 이때는 작업자하고 관리자가 함께 교육을 했던 내용들인데요. 그때 이러한 교육 내용들이 효과가 있는지 여부를 좀 파악해봤습니다. 그 결과 뭐 대부분 현장에 투입하기 바로 직전이기 때문에 교육 효과가 상당히 높을 것으로 그렇게 인지를 하고 있고요. 다음은 4D BIM하고 AR BIM입니다. 좀 AR BIM 같은 경우에는 사실 현장에서 활용하는데 일부 좀 한계가 있는 것으로 좀 파악이 돼서 저희가 지금 현재는 4D BIM에 좀 더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4D BIM은 말 그대로 실제로 작업이 이루어지기 직전에 어떤 작업들로 인해서 시설이 혹은 구조물이 설치가 되는지,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교육 내용이 무엇인지 파악을 해서 저희가 그 컨텐츠를 이 안에 탑재를 하고 정기안전 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 시스템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안전 교육에 하는 이유는 실제로 정기안전 교육 이전까지 진행된 작업을 대상으로 그 현장에 있었던 위험 요인들 혹은 불안전한 행동이라든가 불안전한 상태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이런 내용들을 정기안전교육의 콘텐츠로 탑재를 해놓고, 그리고 실제로 정기안전교육 이후에 진행되는 작업 안에서 발생될 수 있는 위험 요인들에 대해서 교육하는 것으로 저희가 시스템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앞에서 보신 것들은 실내에 대한 부분들이라면 이제 실외 같은 경우에는 드론을 촬영해서 실제로 현장의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었는지 그리고 그것들을 가지고 3D 메시로 생성을 해서 안전교육 콘텐츠를 탑재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실내하고 실외의 현장 그 작업 환경 모델을 구축하는 것은 앞서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어쨌든 근로자들의 특성이 사고를 당하는 근로자들의 특성이 6개월 미만의 근로자들 결국 작업 환경에 대한 이해가 좀 떨어지는 분들이 사고를 많이 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작업 환경 모델을 통해서 교육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좀 개발되고 있는 것들을 조금 더 좀 프로세스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 프로세스는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이상적인 프로세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뭐 당연히 이상적인 프로세스라고 하는 것은 교육 파트에 대한 부분이고요. 최초의 작업 상황 정보가 좀 입력이 되면 뭐 저희가 의무적으로 이제 위험성 평가를 하게 되는데 위험성 평가에 따라서 고위험군이 어떤 것인지 분류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고위험 상해에 대한 분류에 따라서 위험 상황별 교육 자료가 생성이 되게 되는데 이 교육 자료가 생성되는 것은 여러 가지 작업 환경을 기반으로 작업 모델이 생성이 돼서 거기에 맞는 교육 콘텐츠가 생성되는 형태로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업이 변경됐을 때는 당연히 위험성 평가가 갱신이 되고 그 갱신된 것들이 그대로 다시 교육 콘텐츠의 생성으로 연결되는 이런 구조가 가장 좀 이상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좀 더 이제 발전돼야 될 부분들은 사실 뭐 위험성 평가 부분 말고 교육 파트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일단 그 앞서서 중앙대학교 이대엽 박사님이 그 설명을 해주셨지만 이 AI 영상으로 인식되는 이 영상 기반의 정보들이 단순하게 알람을 주고 하는 방식으로만 사용되는 것은 조금 이 고급화된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다라는 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불안전한 행동이라든가 불안전한 상태를 파악이 됐다면 그것이 실제로 교육 자료로 곧바로 활용될 수 있고 그러한 불안전한 행동이나 상태로 인해서 발생될 수 있는 재해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이 자동적으로 안전교육 콘텐츠가 검색이 돼서 생성될 수 있게 하는 그런 프로세스가 조금 필요할 것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만 중소 현장에서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설치를 해야 되느냐? 결국 안전사고가 발생되는 고위험 지역이 어딘지 그리고 그 고위험 지역에 따라서 이런 이동형 CCTV라든가 뭐 블랙박스 형태로 설치할 수 있는 최적의 위치가 어디인지를 자동적으로 사전에 생성하고 그것이 도면상에 좀 구현이 된다고 한다면 작업을 시작하면서 그런 CCTV 설치가 좀 가능할 것 같고요. 그러한 CCTV 설치를 통해서 영상 인식이 되고 불안전한 행동이나 불안전한 상태가 발견이 되면 그것이 영상이 자연어 처리가 돼서 자동적으로 컨텐츠가 검색되는 것입니다. 이 컨텐츠가 검색되는 것은 단순하게 지금 현재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제공하고 있는 자료로 검색되는 것이 아니라 시공관리자라든가 전문업체 작업자 혹은 안전교육기관에서 교육 컨텐츠를 등록을 하게 되고 그 등록된 데이터가 뭐 특정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이 돼서 자동으로 안전교육 컨텐츠가 생성되는 이런 프로세스로 좀 가야 될 것 같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현재 이 교육 콘텐츠에 대한 부분들이 좀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냥 뭐 문제라기보다는 뭐 활용의 한계 혹은 검색의 한계가 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현장에서 안전관리자분들이 가장 어려움을 가지고 계신 것 중에 하나도 안전교육 자료에 대한 생성입니다. 그래서 뭐 안전교육 컨텐츠에 대한 등록을 어떻게 좀 더 자율적으로 하고 그 자율적으로 그 컨텐츠를 등록했을 때 어떠한 좀 컨텐츠에 대한 공유 보상 체계를 줄 것인가 하는 부분들도 조금 더 고민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 불안전한 행동이나 상태를 통해서 발생될 수 있는 내용들을 컨텐츠에서 자동 생성해서 교육 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이러한 형태로 기술 개발이 좀 더 고도화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좀 안전교육에 대한 부분들, 뭐 여러 가지 기술 적용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정리를 하면서 기술적으로 풀 수 없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첫 번째는 교육자료 생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뭐 앞서 말씀드린 기술에 대한 내용들을 보면 작업이 좀 더 추가되는 것들이 있죠. 작업 환경 모델을 생성하기 위해서 360 카메라를 활용해야 되는 부분들, 그리고 외부 현장에 대한 작업 환경 모델을 촬영하기 위해서 드론을 또 활용을 해야 되고요. 결국에 기존에 없던 작업들이 사실은 관리자한테 생기는 부가가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지금 안전관리자분들이 하는 것들, 혹은 뭐 관리감독자분들이 하는 업무들 중에서 일단 뭐 업무 중요도가 좀 낮은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간소화할 필요성이 높은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파악을 해서 좀 간소화하고 안전관리자의 업무량 혹은 관리감독자분들의 업무량을 좀 줄이는 대신에 안전교육 컨텐츠를 생성하거나 이 교육을 위해서 부수적으로 좀 추가되는 작업들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들도 좀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뭐 거기에 방향성으로는 뭐 스마트 안전관리사라고 하는 자격을 좀 신설하는 것들, 뭐 국가기술자격법에도 신설할 수 있지만 산업안전지도사처럼 개별법령에서 전문 자격으로서 자격을 신설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런 경우에는 뭐 스마트 안전관리사라고 하는 직무를 하는 사람들이 현장에 어떻게 배치돼야 되는지 배치 기준도 함께 좀 고려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 보이고요. 두 번째는 안전과 교육을 좀 하기 위한 안전관리비 사용 범위에 대한 확대 필요입니다. 결국에는 뭐 여러 가지 기술 장비들이 사용이 되고 있지만 컨텐츠 자체를 생성하는 부분도 조금 저희가 고려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고요. 뭐 이런 것들은 건진법뿐만 아니라 산업법에도 같이 동시에 근거가 좀 마련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 이제 교육을 빔 정보가 갖고 있는 것들은 뭐 공정 관리나 품질 관리 뭐 이런 부분들에서뿐만 아니라 안전 교육에 대한 부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보로서 상당히 활용 가치가 좀 높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다만 중소 현장에서는 빔 정보를 활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뭐 지금도 당연히 빔 정보에 대한 부분들 인지도가 떨어질 것이고 이해도가 떨어져 있을 텐데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중소 현장에 조금 적용할 수 있게끔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은 사실 뭐 인허가 단계에서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지만 좀 부담이 되는 부분들도 있어서 좀 더 고려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VR, AR 관련된 안전교육이 실제로 근로자분들이 체험했을 때 상당히 효과가 좀 높은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조사가 됐는데, 뭐 컨텐츠에 대한 부분들은 좀 한계가 있긴 하지만요. 다만 중소현장에서는 그것들을 체험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산업안전보건공단이나 뭐 여러 기관에서 이동형 버스를 통해서 뭐 집체교육 형태로 안전교육을 진행하고 있지만, 이런 것들을 좀 체험할 수 있는 이동형 버스를 오히려 구축해 놓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찾아가는 형태의 안전교육이 좀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했고요. 그리고 뭐 생활밀착형 SOC라는 뭐 개념이라고 저희가 해놓긴 했지만 지금 행안부에서 안전체험관 구축 사업을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 안전체험관 안에는 뭐 도로교통에 대한 부분들, 뭐 화재 예방 이런 부분들이 주가 되고 있지만, 이런 것들과 연계를 해서 주변의 민간 혹은 중소 현장들의 근로자들이 체험할 수 있는 VR 체험할 수 있는 어떤 교육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뭐 상당히 이 부분은 뭐 좀 조심스럽긴 한데, 근로자 안전교육 이수갱신제도에 대한 도입 내용입니다. 뭐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근로자 전체는 아니고요. 특별 교육을 좀 이수해야 되는 작업 공정에 따라서 뭐 어느 정도 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기능인 같은 경우에 최근 기능인 등급제하고 전자카드제 도입을 하면서 좀 이력 관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기능인 등급제에서 승급하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좀 현재 추진되고 있는데요. 결국에 고위험 작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교육을 좀 지속적으로 받아서 사고를 예방할 수 있게끔 하는 것들도 정책적으로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뭐 이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많이 있지만 이렇게 좀 대표적으로 5가지만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좀 이런 내용들을 추가적으로 좀 발굴을 해서
발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